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6장 3절 원통 쉘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피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단면적을 계산해서 그 단면적을 적분함으로써 부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알았어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원통 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용하려는 입체의 모양이 원통 쉘, 원통, 원기둥입니다. 원통, 쉘,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껍데기처럼 생겨서 원통 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통 쉘 하는 것은 영어로 실린드리컬 쉘이에요. 실린드리컬 쉘. 예, 원 기둥의 껍질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로 쓰면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예, 원주, 원기둥이란 뜻이죠. 각,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실린드리컬 쉘. 예, 우리 책에서는 예, 원통 쉘이라는 용어로 예,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따라서 원통 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XY 평면에 예, 어떤 도형이 있어요. XY 평면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할까요? 여기 어떤 곡선이 하나 있고 Y는 fx.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도형을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도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의 값을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것은 네, 식을 Y는 0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은 네, fx가 위쪽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 경계가 fx가 되는 거고 0 하는 것이 아래쪽 경계를 만들고 있죠. 네, 해서 아래쪽 경계는 y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 여기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예, 바로 바꿔서 응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쪽 경계를 예, y는 0 대신에 다른 곡선을 써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아래쪽 경계를 이렇게 해서 y는 gx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은 y는 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 텐데 이 아래쪽 경계가 바뀌어서 y는 gx라고 바뀌었다면 어떻게 식이 바뀌는가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위쪽 경계는 y는 fx, 아래쪽 경계는 y는 0.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y축이 있죠. 이 y축을 회전축으로 삼을 겁니다. 회전축. 그런데 이것도 응용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예, 응용을 하면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정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축이 예, 우선은 y축하고 평행이 되는 어떤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예, 이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 도형을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서도
예, 안쪽 부분이 이렇게 회전돼서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바깥쪽도 이렇게 회전돼서 원기둥이 또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은 X축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예, XY 평면처럼 평평한 평면이 생기겠지만 위에는 곡선이 회전됐어요. 곡선이 회전됐으니까 이쪽 부분은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도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입체의 부피가 얼마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네, 우선 결론 네, 여기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지금 Y축, 회전축, 오른쪽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부피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dx 예, 이렇게 주어집니다. 인티그럴 2파이 x fx dx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파이 곱해주고 x 곱하고 주어진 함수의 식 fx 곱하고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이제 회전축의 위치가 이렇게 예, 도형의 왼쪽에 안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 회전축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예, 도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도형을 회전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바깥쪽도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위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바깥쪽에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입체가 생길 겁니다. 위에 이렇게 곡선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럴 때 예,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하면 예, 이번에는 X라는 값이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부피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2파이 x 곱하기 fx d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뀌면 지금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부피를 계산한 거니까 계산한 값은 플러스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축이 왼쪽에 있을 때에는 x, fx 거기다 2파이 곱한 걸 적분하는 거고 회전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2파이와 마이너스 x와 fx를 곱한 것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결론만 얘기한 겁니다. 결론만.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만약에 gx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x축 대신에 여기 어떤 함수가 아래쪽 경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쪽 경계가 fx고 아래쪽 경계가 x축일 때 그때 이걸 회전시킨 것의 부피가 2파이 x fx dx 예, 이걸 적분한 거니까 여기 gx 이만큼 위쪽 경계를 gx로 하고 아래쪽 경계를 x축으로 하면 fx 대신에 gx라고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2파이 x gx dx 그렇죠. 2파이 x gx를 적분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을 보면 위쪽 경계가 fx고 아래쪽 경계가 gx면 도형은 이만큼입니다. 이걸 회전시킨 것의 부피는 위쪽 경계를 fx, 아래쪽 경계를 x축으로 했을 때 그 도형을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에서 위쪽 경계를 gx, 아래쪽 경계를 x축으로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뺄셈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똑같고 2파이와 x 다 똑같은데 예, fx를 거기다 곱해서 적분한 거에서 gx를 곱해서 적분한 걸 빼줬으니까 다른 걸로 묶어내면 x 그리고 2파이 하고 묶어내면 남는 것은 fx-gx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위쪽 경계가 fx, 아래쪽 경계가 gx 이렇게 바뀌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아래쪽 경계가 이렇게 어떤 함수의 식으로 주어지면 식이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 x가 의미하는 건 뭐냐, 또 fx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어떤 특징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x라는 것은 우선 내가 회전시킬 도형만 그리면 돼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방법에서 단면적을 적분해 가지고 부피를 계산할 때는 그 회전된 그 모양을 알아야 됐는데 여기서는 회전된 입체까지 그려낼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회전시켰냐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시키는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이 도형 안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이 회전축이 되면 독립변수는 무조건 x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다 독립변수 x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까지 거리를 잽니다. 회전축까지 거리를 재면 이 선은 x의 값이 x인 곳이고 y축 회전축 이 선은 x의 값이 0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는 0부터 x까지예요. 그러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오른쪽에 있는 x에서 왼쪽에 있는 0을 빼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회전축까지 거리입니다. 그 도형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예요. 예, 회전축까지 거리를 잰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gx가 있었다면, 예, 이게 0이면 fx-0 이렇게 해서 fx가 들어가는 거지만 gx가 되면 fx-gx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무조건 fx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아래쪽 경계가 0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고 아래쪽 경계가 0이 아니면 그 아래쪽 경계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 도형 안에서 x가 독립변수가 움직인 범위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시킬 도형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 그렇다면 이쪽에 도형 안에 변수 x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만큼인데 y축 x가 0인 곳이고 마이너스 이 선은 x가 x인 곳이니까 x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회전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게 있지만 예, 여기 2라는 값이 있다면 이 직선은 x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회전축이 여기 있었다면 예,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여기 도형 안에 x가 있는 거고 이만큼 거리를 재면 오른쪽에 있는 값 2에서 왼쪽에 있는 값 x를 빼준 것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x라는 값 대신에 예, 2-x라는 값을 대입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축이 어디에 있고 그 x의 값이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주면 됩니다. 도형이 오른쪽에 가 있다 그러면 x에서 왼쪽에 있는 회전축의 값을 빼주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은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곱하기 2파이 하고 적분.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꿨을 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같이 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형태를 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y축이 회전축인 거고, 그리고 y축 오른쪽에 회전시키려는 도형이 있는 거고, 그 도형의 기본형은 여기 위쪽 경계가 y는 fx고 아래쪽 경계는 y는 0인 거예요. 예,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y축이 회전축으로 이렇게 있어요. 회전축.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도형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는데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계산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적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A부터 B까지 구간을 이렇게 n개로 이렇게 파티션을 줍니다. 자, 그럴 때 이 첫 번째 조각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 두 번째 조각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 마지막 n번째 도형을 n번째 조각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 이렇게 해서 그 부피 n개 부피를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 값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근사값을 선택할 거고 그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각도, 두 번째 조각도,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n번째 조각도 다 같은 방법으로 근사값을 구할 텐데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를 i번째 구간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선택한 구간을.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은 xi-1부터 xi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정적분 기호에서 썼듯이 여기 선택하는 이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xi 스타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있습니다. 이 곡선까지 가면 되겠죠. 그때 이걸 높이로 갖고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원래 있던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 원래 있던 도형을 회전시키는 대신에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선, 위에도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에서 이렇게 원 기둥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원 기둥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은 여기 바깥쪽 원기둥에서 안쪽 원기둥을 빼준 요 나머지 부분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원환면을 가지고 만든 기둥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두 원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우리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한 선처럼 보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그렸을 때는 그 바깥쪽 원기둥에서 안쪽 원기둥을 빼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주 작아지면 이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그냥 원기둥 하나인데 그 껍질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원주각입니다. 원기둥의 껍데기. 그래서 우리 책에서 용어로는 원통 쉘이라고 했어요. 원통, 원기둥, 쉘, 껍데기. 이렇게. 그래서 이 원통 쉘 부피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도형을 회전시킨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n개로 나눠서 이렇게 원통 쉘, 부피를 다 더한 걸 근사값으로 쓴 다음에 점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렇다면 실제 부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극한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 쉘 부피를 다 더해서 극한.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일단 원통 쉘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겠죠. 당연히 원통 쉘의 부피는
바깥쪽 원기둥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바깥쪽 원기둥이나 안쪽 원기둥이나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원판의 넓이의 높이를 갖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높이는 여기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이었죠. 그렇죠? 표본점은 xi 스타였으니까 그 함수값 fxi 스타가 바로 공통된 높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높이는 똑같이 곱해주면 되고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할 텐데 바깥쪽 원기둥은 반지름이 여기 y축부터 이쪽 오른쪽 끝점까지니까 xi까지죠. 그러면 0에서 xi까지니까 반지름이 xi죠. 그렇다면 xi를 제곱하면 되죠.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파이 곱하고 그렇죠. 그럼 원의 넓이 거기다가 높이 fxi 스타를 곱하면은 원기둥의 부피가 됐죠. 마찬가지 안쪽 원기둥의 부피를 이제 빼주면 되는데 안쪽 원기둥 부피도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그런데 안쪽 원은 반지름이 여기 y축에서 이만큼 이 구간의 왼쪽 끝점까지니까 xi-1까지죠. 그렇다면 0에서 xi-1까지니까 길이는 xi-1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xi-1. 그럼 그걸 제곱하면 xi-1의 제곱. 그렇죠? 거기다가 기둥의 높이 똑같은 fxi 스타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걸 다 더하면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하면 이제 n개 원통 쉘의 부피가 더해졌어요. 이게 근사값.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피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부피라는 값은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이건 치우시고 그 부피라는 값은 이걸 더하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통 쉘의 부피 여기 있습니다. 바깥쪽 원기둥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빼준 값 그걸 n개를 다 더했어요. 그러면 실제 부피의 근사값 그렇죠? 그리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원기둥 부피를 계산할 때 높이가 공통이었어요. fxi 스타 그렇죠? 파이도 공통이었어요.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fxi 스타는 묶어내고 남는 걸 계산하면 바깥쪽은 xi의 제곱, 안쪽은 xi-1의 제곱. 그렇죠? 그게 곱해진 거니까 여기에 xi 제곱 마이너스 xi-1의 제곱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는 모양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하고 xi 플러스 xi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xi에서 xi 마이너스 1을 빼준 거, 구간의 길이, 이것은 del xi라고 쓰기로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del xi로 바꾸면 파이 곱하기 fxi 스타 곱하기 xi 플러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죠. 자, 다 됐어요. 그렇다면 부피라는 값은 b라고 써볼까요? 부피는 이렇게 되는데 값을 계산해 보니까 리미트 시그마 델 xi라는 값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지요? 정적분이지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선택한 점들은 전부 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전부 변수로 바뀌면 되지요. xi 스타 x라고 바꿔요. 그럼 fx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파이가 있었고, 그렇죠? xi 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xi-1 역시 x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값은 둘 다 x로 바뀌었으니까
2x가 됐죠. x 플러스 x. 그렇죠. 그래서 여기 2가 나온 겁니다. 해서 2x 다 됐죠.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2파이 x fx d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x는 회전축까지의 거리였어요. 회전축까지 거리. 그렇죠. 도형에서 회전축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예, fx 하는 것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이것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 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예.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회전축이 y축이에요.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x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거나 x축하고 평행인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면 독립변수는 y가 되는 거죠.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어렵진 않죠. 여기 x제곱을 묶어내면 x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0 되는 곳은 여기 0하고 여기 2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와 2일 때 x축을 만나겠죠. 0일 때, 2일 때. 그렇죠? 그런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가면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3차 곡선은 여기 2를 지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0일 때 x축을 만나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고, 그렇죠?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또 0 되는 곳은 없죠? 그냥 여기서 닫자 맞자 이렇게 그냥 꺾어서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곡선 그리기를 배웠습니다. 예, 그것대로 2번 미분하셔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곡선이 예,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그렇죠? 이것하고 y는 0 하는 것은 x축이지요.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경계가 돼야 돼요. 바깥쪽 경계가. 그렇다면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만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회전시킨 거예요. 이걸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여기가 바로 회전축입니다. 그렇죠? 예. 회전시켰을 때 예, 이렇게 회전되면서 입체를 만들 텐데 마찬가지 요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모양은 전부 이렇게 이 곡선이 이렇게 회전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회전될 텐데 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먹는 그 찐빵이나 호빵 같은 거 예, 가운데 이렇게 쏙 눌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양. 예, 그 모양이 생겼어요. 그런 입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피를 계산할 때는 이 입체를 몰라도 돼요. 그렇죠? 무엇을 회전시켰는지 그 회전시킨 도형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시킨 도형 안에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긋고 독립변수를 그대로 표시하세요. y축하고 나란한 그런 직선이 회전축일 때는 독립변수는 무조건 x. 자, 그렇다면 여기다 x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전축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형 안에 있는 선은 값이 x고 마이너스 회전축이 되는 y축은 x의 값이 0인 곳이죠. 그렇다면 x에서 0을 뺐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회전축까지 거리는 x입니다. 그렇다면 회전축까지의 거리하고 이제 큰 함수 위쪽 경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큰 함수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죠. 그렇죠?
작은 함수, x축이 작은 함수죠. 그러니까 작은 함수는 식이 바로 0이지요. 그렇죠? 작은 함수의 식이 0이니까 따로 쓸 게 없지요. 0이 아니면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을 가볼까요? 공식은 그 도형, 회전시킨 도형의 x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적분 영역으로 정해주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독립변수는 회전축이 y축하고 나란하니까 x고 해서 dx 그렇죠? 2파이는 무조건 쓰고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서 여기다 곱해주고 그게 x였어요. 그 다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작은 함수는 0이었으니까 gx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큰 함수는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자, 그럼 다 됐죠? 식은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2파이 썼고 회전축까지 거리 x였고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 빼면 작은 함수는 0이니까 큰 함수만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고 독립변수는 x고 다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적분하면 돼요. 앞에 거 이렇게 곱하면 2x의 3승 뒤에 거하고 x 곱하면 x의 4승, 부호는 마이너스, 2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파이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dx 다 됐죠? 자, 그럼 적분합니다. 2x의 3승을 적분하면 x의 3승이 원시함수가 4분의 x의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x의 4승 x의 4승의 원시함수는 하나씩 더하면 5분의 x의 5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구간 0부터 2까지 대입해 주면 돼요.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4승도 0이고 5승도 0이고 그렇죠?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2 대입한 것만 쓰면 되는데 4승에 대입하면 16, 2로 나눴으니까 8. 그렇죠? 5승하면 32, 분모 5가 있으니까 5분의 32. 다 됐죠? 8은 5분의 하고 통분하면 40. 그렇죠? 그러니까 32를 빼주면 5분의 8. 거기다가 2파이를 곱했으니까 5분의 16파이가 부피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원통 껍질 방법을 이용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0에서 1까지 x가 움직이고 곡선 y는 루트 x의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이제 바뀌었죠. 독립변수가 y다라는 거, 독립변수는 y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x하고 y하고 입장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 xy 평면이 있어요. 예,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y는 루트 x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은 0부터 1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y는 루트 x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여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으니까 이제 회전축이 x축이 된 거죠. 그렇다면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됩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우리가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해봤던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원통 쉘 방법을 써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시킨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독립변수는 y가 된 거죠. 그렇죠? 독립변수가 y니까 이번에는 그 도형에다가 도형에다가 여기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긋습니다. 회전축이 x축입니다. 그렇다면 x축하고 나란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독립변수 y니까 이번엔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선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 되지요. 그렇죠? 이게 회전축까지 거리입니다.
예,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주면 되죠. y로 계산할 거니까. 그럼 위에 있는 값은 y 마이너스 아래에 있는 값은 0이니까 y에서 0 빼면 y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y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여기 1이니까 x의 값이 루트 1 계산하면 1이지요. 그래서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함수는 이제 x로 표현된 것이 함수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형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을 표시를 하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을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전체에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이것이 작은 함수. x값이니까 작다라는 것은 왼쪽. 그렇죠? 왼쪽 경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작은 함수. 자, 그런데 작은 함수라는 것은 지금 x가 함수니까 x는 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뭐냐라는 건데 이 곡선은 y는 루트 x입니다. 그렇다면 x는 당연히 y제곱이죠. 그렇죠? x는 y제곱. 그래서 y제곱이 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면서 움직인 이 점들, 이 점들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이 곡선, 이것이 오른쪽 경계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경계니까 큰 함수예요. 예, 해서 이 값이 큰 함수. 자, 그럼 이 큰 함수는 역시 x는 뭐냐라는 거니까 그 식을 쓰면 예, 이 식의 예, 이 직선의 식이 뭔가요? 바로 x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 1이 됩니다. 예, 이렇게 갖다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다 됐죠? 예, 똑같이 x하고 y하고 입장만 바꾼 거예요. 역시 독립변수 y니까 y가 움직인 범위, 도형 안에서 y가 움직인 범위 적분 영역으로 주고 2파이 무조건 곱하고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하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곱하고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러면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고 독립변수 y고 그렇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y 거기다 2파이 그냥 곱하고 예,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더니 y-0 그래서 y가 됐고 그렇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인데 큰 함수는 1이죠. 그렇죠? x는 1 작은 함수는 x는 하고 풀어야 되니까 작은 함수는 x는 y제곱이죠. 그러니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1 마이너스 y제곱이죠. 다 됐죠? 예, 이제 적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y, 이렇게 곱하면 제곱하고 곱했으니까 y 3승. 다 됐죠? 해서 2파인 상수니까 내보내고 우리는 0부터 1까지 y 마이너스 y 3승을 적분하면 되겠다. dy, y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y 3승을 y로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 다 됐죠? 구간은 0부터 1까지 적용합니다.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0 대입한 건 다 0이지요? 예, 떨어져 나갔어요. 0으로. 1 대입한 건 제곱해도 1이고 4승해도 1이니까 개수만 쓰면 되지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y는 x-x제곱 그리고 y는 0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켰다. 그때 회전 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회전축이라는 게 x는 2라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x는 2라는 직선은 y축하고 평행하지요. 그렇죠? y축하고 평행하니까 독립변수가 바로 결정되지요. 독립변수는 x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y는 x 마이너스 x제곱. 이건 포물선이네요. 그렇죠? 예, 최고차항 x제곱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예, 이것은 아래로 오목한 그런 포물선이네요. 그런데 x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해서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 하고 1일 때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예, 포물선인데 x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x축을 만나고요. 아래로 오목하고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오목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예, y는 x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그렇다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y는 0은 x축. 그렇다면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지요. 예, 두 곡선이 경계가 되는 영역입니다. 예, 찾을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둘러싸인 영역. 자, 그렇다면 이걸 회전시킬 텐데 x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여기 1이라고 썼으니까 1보다는 오른쪽에 2가 있죠. 자, 그렇다면 회전축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x는 2라는 직선, 이게 회전축.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걸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되는 이 입체를 그릴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리고, 그렇죠?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 도형 안에다 긋고 독립변수를 여기다가 표시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긴 독립변수 x입니다.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회전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주면 돼요. 거리는. 오른쪽에는 x가 2인 값이고 마이너스 왼쪽에는 x가 x인 값이고 그러니까 거리는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해주면 되는데 큰 함수는 여기 위쪽 경계 이게 큰 함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테고 작은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데 이건 x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y는 0이 작은 함수가 될 거니까 작은 함수를 빼주는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계산합니다.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해서 dx, x를 독립변수로 적분해주면 되고 2파이 그냥 곱하고 그 다음 회전축까지의 거리 계산한 게 2-x 곱하고 그 다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한 것이 작은 함수는 0이니까 큰 함수만 와 있어요. x 마이너스 x제곱이고 다 됐죠? 예, 이제 적분해주면 됩니다. 2파인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2 마이너스 x하고 x 마이너스 x제곱하고 곱하면 돼요. 이렇게 2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의 3승 그렇죠? 정리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다 됐죠? 예,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x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3x제곱을 적분하면 x의 3승, 2x를 적분하면 x제곱 됐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이 구간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4승도 3승도 제곱도 다 0이니까 0. 그렇죠? 1 대입하면 4승도 3승도 제곱도 다 1이니까 개수만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니까 필요 없고 4분의 1 거기다 2파이 곱하니까 2분의 파이 해서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예, 부피 구하는 걸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원시 함수를 구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예, 원시 함수 구할 수 있는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응용까지 한 거예요. 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예,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7장에 가서는 예, 여러분들이 부정적분, 즉 원시함수 이걸 계산하는 기술을 하나 더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그 기술 중에 치환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